139회 청와대와 환경부가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오늘 동아일보는 재판부 문건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다 라는 비판을 조금 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부분,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 139차례 함께 보시죠. 환경부가 수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즉시 교체 필요한 직위, 임원 추천위, 서류 면접 심사 결과 등등 환경부가 114회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는 25차례 지시를 했는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후보자가 추천됐으니 채용되게 지원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임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 중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자가 추천됐으니 이 사람이 채용되게끔 환경부가 그 사람을 지원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자격 미달자도 요건을 맞춰라 라는 지시를 환경부에 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2017년 7월 4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새 정부 출범했으므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 물어야겠다. 7월 9일 교체 필요한 30여 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이후 13명 임원 13명을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환경부 공무원,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새 임원 후보 결정에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청와대다. 법정에서 진술했고 재판부가 이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139차례 보고와 지시를 오고 갔다. 그중에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자격을 갖추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원하라라는 청와대의 지시 취지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구속이 된 거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블랙리스트 작성해도 돼요. 그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예컨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 있을걸요. 어떤 블랙리스트냐? 보험 사기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부당하게 돈을 갖다가 사취하는 사람들 리스트에서 또 비슷한 보험 사기 일어난다 그러면은 더 유심히 보는 그런 리스트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를 쭉 찾아봤는데 블랙리스트라고 검색어를 딱 쳐가지고 찾아봤더니 대법원 판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할 필요 없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직권남용죄가 딱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고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체를 하게끔 밑에 있는 산하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 정권에 있어서 그 문체부 블랙리스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거기에 있어서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문체부 그 블랙리스트에서는 담당 그 저항하는 국장을 한직으로 발령했거나 이런 정도로 끝났지만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는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뽑는데 관여가 됐단 말이죠.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은경 장관이 더 중한 죄로 더 그 많은 양형으로 오랜 기간 판결 선고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된 그런 것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청와대가 우리나라 국정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일이 있는 거고요. 법원은 법원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법에 반한 것이고 이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건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맞지도 않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말씀 주셨듯이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을 소위 블랙리스트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 구속을 했는데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을 하면서 논란이 오늘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집권 초기 때부터
즉 이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유전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무슨 성향이며 특이사항을 관리 분석한 그런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그건 지시한 바가 없고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험하려면 아까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망라돼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걸 만든 적은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나 하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위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상황에서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엔 블랙리스트가 없다 뿐만 아닙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도 모두 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는 DNA가 없다, 소위 유전자 발언까지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국민들은 뭐야, 결국 법원 1심부 재판부 설명대로 판단대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강제로 인사 처리했는데 왜 저렇게 말했지? 라는 의문을 가질 법한데요. 말이나 저렇게 안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 보니까 야당 대변인은 그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논평을 했더라고요. 저도 지금 좀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나 뭐 조국 수석, 뭐 김의겸 대변인 말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심 재판부에서 밝혀진 저것만 가지고도 저게 블랙리스트지 그게 아닌 뭘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뭐 어디까지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청와대는 느닷없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얘기를 동시에 해요. 지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또 하나는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통치행위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어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안에서 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을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다른 판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뭐 사찰 DNA가 없다. 우리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까지 진실이 밝혀질지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덮어두면서 갈 수 있을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예, 물론 김영주 의원님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2심과 3심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끝까지 봐야 정말로 이 사건의 실체가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명확한 불법이고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직 1심 재판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반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법적 다툼 속에서의 추이를 보면 될 것이고 애초에 이 제도를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를 미국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딱 끝나면 모든 공공기관장이 사표를 다 제출합니다. 새롭게 차라리 이럴 바에야 미국식의 제도를 따라서 정말 새 정부가 들었는데 과거에 다른 당의 주요 인사들이 공공기관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거 우리 안 맞는 사람은 같이 일 못하겠다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차제에 국회에서 차라리 우리는 앞으로 법을 고쳐가지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3조를 자율적 운영은 그 다음 두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 사표를 제출해서 받는다. 차라리 그게 나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제도적 고려 없이 현실 법이 자율적 운영을 하게 해놓고
과거의 문화색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충돌 문제를 차라리 공론화시키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요. 이 시장님. 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현옥 인사수석이 주재하는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게 나오는데, 청와대 이제 인사위원회가 원래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이제 위원장이고, 이제 뭐 인사수석 등이 이제 주무수석인 건데, 말하자면 거기서 좀 높은 사람들, 공공기업 사장 정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관행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사장 정도면은 대통령 바뀌었는데 나가야지라는 관행이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이제 인사 간담회면은 우리가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환경공단 감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환경공단이라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감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잘 몰라요. 그럼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헷갈렸겠죠. 이 정권 바뀌었는데 내가 사표 써야 되나? 그리고 나는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나를 임명하긴 했지만은 나는 원래 환경부 공무원 출신으로 해가지고 오비로 들어온 사람인데 뭐 나도 사표 써야 되나? 헷갈리는 사람들에 네. 대해 가지고는 그 중간 회색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와대 생각은 바뀌었으니까 싹 바꿔야지 라고 하는 건데 법에는 이런 자리는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하고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불편하더라도 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관행을 따랐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론인 거죠. 예.